저는 이제 사실 윈터 랩 세미나 발표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제가 발표 순서를 이제 두 번째로 맡아서 발표하게 된 박사과정 양미경이고요.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Training Language Models to Follow Instructions with Human Feedback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챗GPT 열풍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챗GPT의 본체 모델이 되는 Instruct GPT를 소개한 논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챗GPT 같은 경우가 인스트럭트 GPT에다가 약간의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을 추가한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챗GPT가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이 인스트럭트 GPT 모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자 이 논문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백그라운드에서 베이스 모델이 되는 GPT-3랑 그 Reinforced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라고 해가지고 RLHF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개념이 뭔지, 그리고 이제 Instruct GPT의 메소드랑 익스페리먼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챗GPT는 그럼 뭐가 다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크홈 메시지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GPT-3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조사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한 장으로 요약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이 팜이라는 모델이 가장 큰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GPT-3가 이쪽에 있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은 정말 이 콩알만하게 존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가진 컴퓨팅 파워가 여기에 비해서 얼마나 자그마한지 다시 한번 체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GPT-3부터 본격적으로 100빌리언이 넘어가는 파라미터의 정말 큰 랭귀지 모델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3를 조금 살펴보면 이거는 2020년에 발표가 된 모델인데요. 어토리그레시브 방식으로 학습하는 Unsupervised Pre-trained Language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GPT-3의 구조는 GPT-1과 다르지 않게 그냥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그냥 간단하게 쌓은 구조이고, 예전에 또 랩세미나때 다은님께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양 자체가 500빌리언 정도 되는 정말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었고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보면은 계속해서 다음 시퀀스를 생성해내는 식으로 학습이 되고 있고, 이때 GPT-2부터 이 인컨텍스트 러닝이 도입이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얘가 학습을 안 했더라도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주고 이에 대한 이그젬플만 몇 개를 주면은 얘가 그 프롬프트로 치즈를 주면은 이 치즈를 이 프랑스어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리절트를 보면은 타이틀이랑 서브 타이틀을 주고 나서 이에 대한 뉴스 기사를 생성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생성한 기사를 AI가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맞추는 비율이 12%도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Instruct GPT에서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인 RLHF, Reinforced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인데요. 말 그대로 사람의 피드백을 사용을 해가지고 강화학습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라고 보면은 예전에 2019년에 이미 오픈 AI에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피규어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서 이 폴리시를 우리가 사용할 그 GPT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가 프롬프트고, 프롬프트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얘가 결과를 내겠죠. 그럼 이 결과랑 프롬프트 이 두 가지를 페어로 리워드 모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리워드를 최종적으로 도출을 하게 되고요. 이때 추가적으로 이제 휴먼 피드백을 사용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프롬프트와 이 아웃풋을 가지고 똑같이 휴먼 라벨러가 라벨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결과가 좋다 나쁘다 바이너리로 라벨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라벨링과 리워드를 가지고 만들어진 로스로 이 리워드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키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컨티네이션 곱하기 4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실 텐데 이건 이제 샘플링을 4번 정도 한다. 이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 모델인 이 폴리시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프롬프트가 들어와서 폴리시가 이제 아웃풋을 내면은 그 아웃풋과
이 아웃풋과 프롬프트를 가지고 리워드 모델이 리워드를 내고 또 이 로스를 가지고 이 폴리시를 학습을 시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휴먼 피드백의 강화 학습은 이전부터 제한이 되어 왔었고 이거를 이제 인스트럭트 GPT와 챗 GPT에 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이 강화학습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적인 지식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강화학습이란 이제 어떤 환경 안에서 정의된 에이전트가 현재 스테이트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한 액션들 중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행동 또는 행동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잘 안 하다 하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도식도로 정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겠죠? 그래서 환경 내에서 이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얘가 액션을 취하면 당연히 이 환경이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 환경에 따라서 스테이트랑 리워드를 받는지가 바뀌고 그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기반으로 또 에이전트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마리오 게임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 마리오 게임의 이 전체적인 이런 에이전트가 있고 이런 구조물이 있고 이런 거는 전체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 에이전트가 마리오 캐릭터여서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정하는 거고 이때 마리오가 위로 뛸지 앞으로 갈지 정하는 게 이 액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액션을 어떻게 해서 이거 물음표 누르면 어떤 리워드가 나오잖아요. 그 리워드를 잘 받는 쪽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폴리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강화학습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강화학습을 그럼 랭귀지 모델에 어떻게 적용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랭귀지 모델에서 강화학습을 볼 때 에이전트는 그 랭귀지 모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체고 폴리시는 이제 텍스트 시퀀스를 잘 생성해내는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이때 액션 스페이스는 이 다음에 텍스트 시퀀스가 뭘 나올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액션이잖아요. 그러니까 LM의 모든 토큰 중에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게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는 보상 체계를 따로 우리가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랭귀지 모델이 잘 텍스트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는 계속해서 이제 이 랭귀지 모델한테 리워드를 주고 전이 확률에 따른 그런 다음 스테이트가 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화학습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델 프리 reinforcement learning,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델 베이스드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말 그대로 얘는 모델이 없는 거고 이 모델 베이스드는 어떤 특정 태스크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인스트럭트 GPT에서 사용한 방법은 PPO라는 방법인데 이 모델 프리에서도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 중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O가 폴리시 그레디언트 러닝의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순차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폴리시 그레디언트 러닝의 대표적인 방법인 레인포스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포스는 이런 신경망을 이용해가지고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방식으로 이런 액션들의 확률을 구하고 분포를 얻어서 학습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 보여드린 도식도에서 에이전트의 행동을 결정할 때 이 폴리시 신경망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게 들어와서 이제 이런 리그레션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액션 확률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확률표는 리워드를 높은 리워드를 얻을 확률이 이만큼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를 선택을 했어요. 위로 가야지 리워드를 많이 받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리워드를 더 많이 받는 게 실제로 위일 때인 거예요. 그러면 위일 때의 퍼센테이지가 커야 되는데 지금 1%로 엄청 낮잖아요. 이럴 때는 이 확률을 높이도록 신경망을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위로 가면 리워드가 적다. 그럼 굳이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이 로스 펑션을 수식으로 조금을 설명드리자면은 요거 자체가 그 폴리시라고 보시면 돼요. 요 파이 세타의 요
그 액션과 스테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게 폴리시라고 보시면 되고, 폴리시의 로그를 씌운 거에다가 이 A가 어드밴티지라고 하는데, 이 레인버스에서는 리워드 자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리워드 자체를 곱해줘가지고 로스 펑션을 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레인버스의 한계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그레디언트가 엄청 가파르면 우리가 이 신경망으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얘가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을 추천해줘야 될지 예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에이전트들이 계속 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또 그레디언트가 너무 완만하면은 또 어느 부분이 최적인지 얘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도 러닝 레이트가 정말 조금할 때처럼 제대로 된 학습이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이라고 TRPO가 제안이 되었어요. 얘는 이제 이 MM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그레디언트 속도가 일정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알고리즘인데요. 여기 이 수식을 통해서 보면 쉬운데 원래 이 앞에 그냥 이 로그로 폴리시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약간 사기적인 건데 이 올드 폴리시에다가 뉴 폴리시의 이 비율을 곱해줘가지고 얘가 이 정해진 구간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약간의 구간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 빨간색 선이라는 요거를 줘가지고 이 빨간색 선을 넘어갈 수 없도록 이 트러스트 리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얘가 제어를 해주고요. 추가적으로 KL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올드랑 뉴에 대해서 이 페널티를 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구간을 지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엄청 가파르거나 완만할 때도 잘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TRPO고요. 이 TRPO가 2015년에 발표됐어요. 엄청 예전이죠. 그래서 이 2015년에 이 논문을 쓴 저자가 2017년에 오픈 AI에 입사해서 쓴 게 바로 이 PPO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TRPO 베이스라인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라 하면은 클리핑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클리핑을 사용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입실론만큼의 구간을 줘가지고 그 구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약간 수정을 해준 것 뿐이고요. 근데 이때 여러 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 보라색이 지금 PPO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거 볼 수 있고 이때 요거 하나만 요 파란색보다 낮은데 요 파란색이 TRPO예요. 어쨌든 뭐 자기가 쓴 논문이 다 뭐 굉장히 좋은 걸 한다 뭐 이렇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인스트럭트 GPT의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트레이닝 스텝부터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 SFT라고 하는 Supervised Fine-Tuning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SFT를 기반으로 리워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 모델을 만들게 되고 세 번째는 또 이 리워드 모델과 SFT 모델을 기반으로 최종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리워드 모델은 본질적으로는 이 인스트럭트 GPT를 만드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별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두 가지 스텝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사실 스텝 0이 있어요. 그래서 스텝 0에서 그냥 GPT-3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오픈AI의 노동력을 좀 갈아 넣은 것 같은데 그 연구원들이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엄청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니셜 인스트럭트 GPT를 먼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트 GPT를 구축을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스텝 2에서 설명드릴 그 어떤 라벨링 방식을 통해서 리워드 모델도 초기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초기화를 한 상태에서 이 스텝 1, 2, 3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알아두신 상태에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텝 1에서는 우선적으로 프롬프트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프롬프트 데이터셋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수집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플레이그라운드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지금 현재 챗GPT처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얼리 어답터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했겠죠. 인스트럭트 GPT의 그런 초기화된 버전한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뭐 일종의 얼리 어답터 분들이 쓰신 프롬프트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로 사용을 했는데 이때 아이디마다 200개만 사용을 해서 그 개수를 제한을 시켰고요. 수동적으로 이제 연구원분들이 중복을 제거하고 개인정보도 필터링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트레인 밸리데이션 할 때 그럼 이 유저가 겹치게 되면 아무래도 힌트를 주게 되는 거다 보니까 나눌 때는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트레인 밸리데이션을 스플릿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벨러를 실제로 고용을 해가지고 이 라벨러들한테 프롬프트를 너네가 직접 작성을 해봐라 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인스트럭션처럼 프롬프트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프롬프트 비율을 보자면은 뭐 어떤 걸 생성해줘, 뭐 QA를 하기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도 하고 뭐 채팅을 하기도 하고 리라이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프롬프트가 생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의 프롬프트 예시가 뭔지도 이렇게 간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있는 이 어펜디스 A.2.1에 가보시면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유즈 케이스 프롬프트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롬프트 데이터셋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지만 그래도 많은데요. 보시면은 이 SFT 모델을 만들 때는 트레인이 약 뭐 한 13K 정도 되고 그다음에 리워드 모델을 만들 때는 뭐 한 31K 정도 되고 PPO로 강화 학습을 시켜야 되는 뭐 한 33K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데도 엄청 잘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스트럭트 GPT에 사용된 언어의 96% 이상은 영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데이터셋을 다 구축을 하게 되면은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라벨러들이 실제로 답변을 직접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하면 이 앞에서 만든 프롬프트에다가 그에 대응하는 이 리스폰스, 이 쌍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앞에서 보셨듯이 여기 SFT를 만들 때는 13K, 약 13,000개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라벨러들이 다 답을 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40명의 라벨러가 아무래도 직접 답변을 작성한 거를 정답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라벨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펜딕스에서 엄청 자세하게 이 라벨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성비를 보면은 여자, 남자 반반에 뭐 어떤 다른 분들 굉장히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인종을 봤을 때도 약간 에이시안이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나이를 보면은 이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이 절반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 또 그 학력을 보게 되면은 대졸 이상인 분들이 90%고 심지어 석사 이상이 36.8%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장난으로 뒤에서 속기사들이 엄청 똑똑하게 답해주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실제로 똑똑하신 분들이 답변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다 구축을 했으면 SFT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구축한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GPT-3를 파인튜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니셜라이즈드 된 인스트럭트 GPT를 다시 파인튜닝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본 논문에서는 계속 크게 세 가지 모델을 계속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1.3 빌리언, 6 빌리언, 175 빌리언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학습을 시키고요. 이때 16에폭을 학습을 시켰다고 하는데 1에폭만 지나도 오버피팅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엄청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피팅이 돼도 더 학습을 시켜야 성능이 올라가서 16에폭까지 학습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뭐 그런 파라미터를 사용했고 최종적으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그 리워드 모델의 스코어로 최종 SFT 모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스텝은 리워드 모델을 구축하는 데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요 앞에서 구축한 SFT 모델을 가지고 그 이니셜라이즈를 했는데요. 적용해가지고 먼저 아웃풋을 내는데요. 이때 앞서 말했던 그 33,000개의 프롬프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 SFT 모델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챗 GPT에 하는 것처럼 그런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러면 샘플링을 통해서 하나의 프롬프트를 넣으면 한 4개에서 9개 정도의 아웃풋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얻은 4개 정도의 4개에서 9개의 아웃풋과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라벨러들이 랭킹을 매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뭐 인스트럭션하고 이런 아웃풋이 있을 때 이런 점수들이나 요 각각의 아웃풋이 4개에서 9개니까 각각에 대한 이런 랭킹을 매기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다음과 같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게 유용한 답변인가? 두 번째는 거짓말이 없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해롭지 않은가? 이 3가지로 랭킹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랭킹을 매기는 방식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웃풋이 4개가 나왔다. 그럼 그래서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D가 C보다 낮고 C가 A, B보다 나은데 A랑 B는 뭐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이야 라고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2개 페어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뭐 D랑 C가 될 수도 있고 C랑 A 페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A와 B 페어는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리워드 모델은 인풋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롬프트와 그에 대한 답변, 페어가 들어가게 되고 아웃풋으로 리워드 값인 스칼라 값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 값을 우선 SFT 모델로 초기화를 시키는데 이때 6빌리언짜리 버전을 사용해요. 왜 175빌리언 사용 안 하고 6빌리언 사용하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175빌리언으로 학습을 시켜봤더니 학습이 엄청 언스테이블하고 심지어 6빌리언 사용했을 때가 175빌리언 사용했을 때랑 성능이 거의 비등비등하고 오히려 학습도 더 스테이블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6빌리언 버전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때 로스 펑션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R이 리워드 모델을 의미하고 세타가 파라미터 셋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 X가 프롬프트고 Y가 아웃풋을 의미를 하는데 이 리스폰스를 의미를 하는데 이때 W가 윈이고 L이 루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 제가 2개가 같을 때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2개가 같으면 윈과 루즈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D랑 C를 가지고 왔다 치면은 윈이 D가 되고 루즈가 C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그렇다면 왜 여기서 그냥 리코트 촉도처럼 뭐 3점, 5점 이렇게 그냥 객관적인 걸로 해도 되는데 굳이 왜 비교를 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게 서양 쪽의 연구를 보면은 이렇게 이 차이 자체를 라벨로 사용했을 때 어떤 사람의 바이어스나 이런 베리언스 같은 거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이 자체를 여기서도 이 리워드 자체로 사용한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 생성을 하고 보니까 약간 리워드 모델 자체가 바이어스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평균 값을 0으로 맞추는 노멀라이즈까지 수행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역시나 베리언스를 낮추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워드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본 모델을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본 모델은 앞서 말했던 그 31,000개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SFT 모델로 이제 요거를 가지고 프롬프트에 대한 아웃풋을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 프롬프트에 대한 아웃풋이랑 프롬프트가 리워드 모델로 들어가면 이 RM이 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차이를 가지고 리워드를 생성을 해내게 되겠죠? 그럼 이 리워드를 가지고 다시 PPO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 인스트럭트 GPT 모델은 학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PPO 모델 같은 경우, PPO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오브젝티브를 사용했는데 먼저 이 첫 번째 텀은 말 그대로 그 앞서 말씀드린 리워드 모델에 대한 텀이에요. 그래서 리워드 모델에 대해서 그
프롬프트와 아웃풋이 들어가는 건데 이때 저희가 아까 앞서 PPO 알고리즘 설명드릴 때 입실론 값으로 클리핑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클리핑을 하고 그때 입실론 값은 0.2로 설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 두 번째 값도 아까 살펴봤던 그 KR 다이버전스와 똑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는 이 부분에 올드 폴리시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SFT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new policy 부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학습을 시키는 이 reinforcement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까지가 원래 우리가 아까 본 PPO 오브젝티브 펑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학습을 했더니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픈 AI의 연구원분들도 엄청 고민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도입을 한 게 이제 PPO 다시 PTX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GPT 학습할 때 사용했던 그 프리트레인 있잖아요. 걔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강화 학습을 하는 동안에도 그레디언트를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성능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가중치 부분이 27.8이에요. 그럼 거의 그냥 얘로 학습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텀은 거의 역할을 안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야지 성능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시킨 인스트럭트 GPT 모델이 어떤 성능을 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평가 기준은 얼라이먼트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최근 대형 랭귀지 모델에 사용되는 언어 모델링, 특히 이런 GPT처럼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이런 모델들의 목표가 사용자의 지시를 돕고 안전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동작하도록, 즉 얼라이먼트가 있도록 하는 게 평가 기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때 평가 기준은 아까 라벨링 할 때의 기준과도 마찬가지로 helpfulness, truthfulness, harmlessness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먼저 이 도움이 되냐는 뭐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레이블러들의 판단에 의해서 즉 매트릭으로 그냥 프레퍼런스 레이팅을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truthfulness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짓이나 잘못된 정보를 조작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truthful QA로 평가를 해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잡아내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신체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은 Real Toxic Prompt라는 데이터셋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뭐 인종이나 뭐 지역에 대한 그런 차별 같은 거를 잘 잡아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추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톡방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오픈 AI에서도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helpfulness에 대한 결과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레이블러들이 preference 레이팅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instruct GPT-3보다 instruct GPT의 결과를 훨씬 선호했다라는 결과를 보였어요. 이게 GPT 디스트리뷰션하고 instruct 디스트리뷰션이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생성했는지에 대한 방법이고 이 헬더 워커스는 학습 데이터 작성을 할 때 참여하지 않은 라벨러 이 트레이닝 워커스는 학습에 참여한 라벨러를 의미를 하거든요. 보시면 어떠한 라벨러나에 상관없이 다들 이 GPT-3보다 PPO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서 보면은 그냥 GPT-3를 175 빌리언 한 것보다 그냥 PPO 1.3 빌리언 한 게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인스트럭트 GPT에서의 그 휴먼 레인포스 위 휴먼 피드백이 레인포스 러닝 위 휴먼 피드백이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 오픈 AI에서 제안한 플랜이나 T0 등 다른 모델들과도 비교를 해봤는데 리커트 스코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PPO-TX가 가장 좋은 성능을 얻었고요. 이때 그냥 SFT와 비교하는 윈레이트를 봤을 때 얘는 73.4%인데 플랜하고 T0는 30%도 안 되는 비율을 보였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거의 80% 이상으로 얘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트러블리스도 살펴볼 텐데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QA 데이터셋을 이용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GPT-3에 비해서 인스트럭트 GPT의 트러블리스